타구는 소리. 정약수. 타구는 소리를 들어보았는가?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 그러니까 1950,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농업이 주산업이었고 대개의 국민들은 주로 농촌에서 살았다. 그때 농촌 생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타구는 소리를 들어보았을 것이다. 이른 새벽 오기요 하고 힘차고 길게 소리를 뽑아오는 것은 수탈기다. 암탉은 알을 낳고 또 알로서 병아리를 부화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어른은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잡아서 고기를 먹기도 한다. 가난한 집에서는 돈이 궁해서 다 내다 팔고 씨암탉 한두 마리를 겨우 남겨두는데 그 씨암탉마저도 흔히 백년 손님이라 지칭되는 귀한 손님 사이가 오면 잡아서 대접을 해야 한다. 대접할 만한 것이 달리 별로 없을 때였으니까. 수탉은 암탉들보다 몸집도 크고 특히 머리에는 관처럼 생긴 붉은색 벼슬 달고 있는 데다 꼬리는 흑청색으로 유난히 길게 늘어져서 풍채가 우아하고 위풍이 당당했다. 그리고 희부연 이른 새벽녘에 오기요 하고 목청을 길게 뽑아서 큰 소리로 우는 것은 수탉 고유의 역할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존여비 사상의 뿌리가 깊었던 때라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속담까지 공공연하게 유포되고 있었다. 아직도 농촌에는 대개 시계조차 없던 시대였던지라 사람들은 새벽녘에 타구는 소리를 듣고 잠을 깨어 일어났다. 그래서 타구는 소리는 사람들에게 새벽을 알려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시계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므로 타구는 소리는 새벽을 알리는 소리였다. 새벽이 오면 날이 새고 어둠이 물러간다. 사람들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 활동을 하기 시작한다.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것이다. 일제에 의한 억압의 어두운 시대를 살았던 항일 애국지사여 시인이었던 이 육사는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타구는 소리 들렸으랴 라고 그의 시 광야를 시작한다. 여기서 이 육사는 오목한 일제 암흑기에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광명의 새날 새벽을 불러오기를 염원하는 상징적인 소리로서 타구는 소리를 제시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시대는 많이도 변하였다. 1945년 8월 15일 이 육사가 그토록 염원했던 일제로부터의 해방이 왔고 5, 60년대를 지나고 7, 80년대를 지나며 우리나라도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라는 급격한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사람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었다. 도시로 와서 학생이 되고 셀러리맨이 된 사람들은 새벽에 타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대신 시계의 알람 소리를 듣고 잠을 깨어 일어나서 아침 출근을 했다. 사람마다 시계를 갖게 되어 시간은 달기 아니라 시계가 알려주었다. 타구는 소리는 이제 까마득한 옛날 전설 속의 소리로 뇌리에서 잊혀갔다. 그렇게 오래 잊고 있던 타구는 소리를 나는 최근에 와서 다시 듣게 되었다. 내가 부산 근교 이곳 정관신도시로 이사를 오고 나서였다. 정관신도시는
원래가 기장군에 속한 농촌 지역이었다. 그랬던 것이 기장이 부산광역시에 편입이 되고 정관이 신도시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급속히 도시 형태를 갖추어 갔다. 도로가 생기고 상가가 형성되고 아파트와 빌라 단지가 조성되고 곳곳에 학교와 공원과 공공 건물도 들어섰다. 내가 이곳 정관 신도시에 한 아파트를 구입하여 이사를 오게 된 것은 2014년 9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이곳이 이렇게 한창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그러나 주변에는 아직도 과거 농촌 지역의 잔재가 꽤 많이 남아 있었다. 나는 새벽에 잠을 깨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재백사하고 먼저 근처로 산책을 나간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주변 숲길이나 산길이나 하천길을 따라 걷고 나서 맨손 체조를 하고 돌아와야 몸이 개운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상쾌해진다. 하루 일과를 그렇게 시작해야 정상이고, 그렇지 않은 날은 영 기분이 찌뿌듯하고 머리가 막지 못하다. 이러한 습관은 이곳 정관 신도시로 이사를 와서도 계속되었다. 이곳은 유달리 녹지가 많고 아직 완전 개발이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는 땅도 주변 도처에 남아있다. 내가 산책 코스로 선택하는 길은 주로 그런 지역이다. 그런 지역에는 녹지와 논밭과 옛 농촌 마을 등이 포함된다. 가끔 그런 옛 농촌 마을을 지나치다 보면 옛 시골집과 담벼락과 골목길을 접하기도 하고 그동안 오래도록 잊고 있었던 귀에 익은 소리를 듣게도 된다. 그것은 내 의식 저 밑바닥에 결코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소리, 귀에 익어 친밀감으로 느껴지는 그 어떤 소리다. 바로 다구는 소리다. 꼭이요. 그 소리는 이제 내게 어둠을 깨우는 소리도 아니고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도 아니다. 그것은 다만 내 의식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던 저 유년 시절에 대한 향수를 일깨워주는 소리다. 나는 새벽 산책길을 걸으며 그 다구는 소리를 들으며 가버린 나의 유년 시절의 추억에 젖는다. 그때와 지금 참으로 많은 세월이 흘렀고 참으로 많은 것이 변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나 자신이 있다. 소년에서 청년으로 그리고 다시 노년으로 변한 나 자신의 모습이 있다. 그러나 지금 꼭이요 하는 다구는 소리는 그 옛날에 듣던 그 소리 그대로이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회역에 잠긴 채 골목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그 다구는 소리는 여기뿐만 아니라 프랑스 같은 선진국에도 아직 남아있는 모양이다. 얼마 전 프랑스 한 농촌에서 일어난 일이란다. 아침마다 꼭이요 하고 울어대는 옆집 수탉 소리가 시끄러워 못 살겠다며 어느 노부부가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단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이랬단다. 닭은 울 권리가 있다. 역시 양식이 살아있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법원의 판결답지 않은가.